자, 이제 행동 편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행동 편향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우리의 투자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 편향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분 누구시죠?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 다니엘 캐너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경제학자, 심리학자 뭐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떤 발견을 하셨냐면 이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원래 경제학의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학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경제학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경제 이런 거 배울 때, 사회 경제 이런 거 배울 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하고 다른 분이 공동 연구자인데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래? 진짜 인간은 합리적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합리적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많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실험 설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A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선택하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기존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드는 거죠. 그게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이에요.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은 모르겠지만 노란색 넛지라는 책은 혹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노란색으로 표지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리차드 탈러 교수 있는데 그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행동 경제학을 계속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자, 인간은 과연 합리적일까? 결론은 합리적일 때도 있고 아담리적일 때도 있고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닥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A번 상황 1. 집 앞에 있는 전자제품 상점 A와 도보 15분 거리의 전자제품 상점 B 10,000원, 5,000원.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응? A, B 5,000원 차이 나요. B 15분에도 10,000원, 5,000원인데 저도 B 거의 B 갈 것 같아요. 15분 걸어서라면. 그쵸? 밑에 거는요? 이거는 여기 건전지가 아니라 이건 노트북이에요. A? A죠? 그렇죠? 노트북 사는데 겨우 5,000원 차이인데 그냥 앞에 가죠. 그쵸?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5,000원 아끼는 거고요. 얘도 5,000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는 걸어서 B를 가는데 여기서는 A를 갈까요? 이 가격이 얘는 엄청 크게 느껴지고 얘는 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차피 5,000원, 5,000원인데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서는 B를 선택하고 아래서는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편향, 바이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편향이 유독 투자 행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거 내 말이야, 딱 내 얘기야, 이렇게 아주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 투자 행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편향 바이어스가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 중에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감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군중심리 편향.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투자할 때 많이 나타나는 편향입니다. 뭘까요? 군중심리. 우르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로 시장이 엄청 과열돼서 엄청 소위 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무용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누구는 투자해서 한 달 월급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투자해서 뭐를 했다더라, 이런 무용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고 있는 나는 어때요? 엄청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나 투자 안 하면 난 바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요, 투자 시장에. 그쵸?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과열 끝 무렵에 들어가요. 끝 무렵에 들어갔다가 아니 왜 나만 투자하면 이렇게 망가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열 끝물에 들어갔다가 폭락을 경험하고 다시 무서워서 나와버리죠. 그리고 투자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나한테 원칙도 기준도 없고요. 그냥 남들이 하고 남들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벌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투자 시장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보이는 편향이에요. 그게 군중심리 편향이에요. 자, 자기과신 편향은 자기를 과신하는 편향이에요. 자, 이거는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투자하면서 유독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투자에 능력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작은 자기 성공의 경험을 이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내가 성공 경험이 많거든? 내가 찍으면 오른다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자기 과신 편향에 휩싸이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초심자의 행운이 적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초심자의 행운. 자,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누구 말 듣고 투자를 하면 대부분 상당 부분은 처음에는 좀 따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처음엔 좀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드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엄청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수익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때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더 해볼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투자 행동 초반에는 초심자의 행운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행운이에요, 행운. 내가 능력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운인데 그 행운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과신이 많이 생겨요. 자, 자기과신 편향 많이 볼 수 있는 편향이고요. 사후 확증 편향은 뭐냐면 행동을 해놓고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으면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듣고 보고 싶은 기사만 볼 거 아니에요. 맞죠?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 편향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얼마에 샀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어. 그러면은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산 거 밑으로 팔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요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요거 밑에는 절대 못 팔아. 기준점을 내가 스스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아래선 절대 못 팔지. 그리고 얼마 아래에서 사야지.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까 내가 좀만 더 기다렸다가 요 선이 딱 되면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기준점 편향이고요. 현상 유지 편향은 뭐예요?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시장이 그렇던 거 말이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퇴직연금.
여러분들이 아마 퇴직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퇴직연금이 상당히 잘 운용이 돼서 노후자산을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거의 원금 보장 일색이에요. 투자 거의 안 하고요. 한번 퇴직연금도 나의 소중한 노후자산인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1년에 한 달치 월급씩을 넣어주는데 그것도 나의 자산으로 쌓여가지만 그건 방치 상태,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 현상 유지, 내가 크게 조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거. 그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손실 회피 성향. 자, 손실 회피 성향은 행동 경제학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손실 회피 편향은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익보다 손실에 사람들은 더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뭐 존버한다, 젊은 사람들이 나 존버할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버틴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는 팔 수 없기 때문에 버틸래 하는 게 다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면 손절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 행동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행동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도 안 해당되시는 분도 있어요? 별로 없으실걸요? 다 해당이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맞다 내 말이야. 그렇게 끄덕일 수 있는 이런 편향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향들은 내가 투자하는 내내 나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투자와 관련된 이제 연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인류학 전공을 하신 석사분의 논문인데,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자, 이거는 실제로 그 매매방 전업 투자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연구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논문에 보면 아마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행동 편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관찰하는 거를 연구를 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판의 마포는 달콤한 돈만, 초심자의 행운 누구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운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자기 과신이 생기고, 또 돈을 더 튀우고,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이런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설령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잘 될 거야. 괜찮아. 조금 또 돈을 물타기 한다고 그러죠. 물타기 돈을 좀 더 튀어보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주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하더라도 존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하고 나왔어요. 나와도 시장이 막 좋고 옆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막 들리면 또다시 들어가. 또 반복해. 계속 그걸 반복하니 투자로 성공하고 투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투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투자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개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투자의 원칙도 기준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공포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올 초에 봤던 책인데요. 자, 제목이 재밌죠. 심리학자가 투자 실패로 한강 가기 직전 깨달은 손실로부터의 자유. 자, 재밌었는데요. 이분은 비트코인 투자, 주식이 아니었고 비트코인 투자였는데, 자, 이분이 김형준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심리학자인데요. 표준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자, 자살 예방 교육 전문가 분이세요. 그런데 비트코인 때문에 저렇게 스스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깨달은 걸 이제 책으로 만드신 건데, 얼마나 이 투자, 이게 얼마나 아까 뉴턴이 인간의 광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담담하게 쓴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행동 편향에 많이 빠집니다. 투자 행동, 물론 행동 편향에 빠지는 게 꼭 투자 행동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소비 행동에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돈을 불려보려는 욕심이 많은 이 투자 행동에서 행동 편향은 더 많이 나타나고요. 투자에 계속 성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이 괜찮을 거야, 항상 나한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 주변의 무용담들은 그냥 무용담, 그냥 럭키한 어떤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그 사례가 내 거가 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장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을 쫙 분석을 해봤더니요, 물론 파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게 좀 많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투자한 시기가 만약에 공교롭게도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하자마자 이런 걸 경험했으면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실패하고 아주 너털머리가 나와서 빠져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 6년 동안 이렇게 빨갛게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이 플러스인 게 2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은 이게 과거 얘기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상당히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행동 편향에 빠지게 되면요, 통제 가능한 손실 범위를 넘어서서 손실 규모를 키우기도 해요. 더 태우고 막 대출받아서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행동 편향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행동 편향에 빠져서 오르고 있는 자산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투자 목표가 있고 투자 기간이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좀 이익은 빨리 확정 짓고 싶어서 그냥 빨리 확정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빨리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휘청할 때 빨리 그냥 나와버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다 행동 편향과 관련된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투자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내가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행동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 편향 중에 어떤 부분이 나의 투자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